20년 전 봄날의 마지막 순간에 사라진 그녀를 찾기 위해 나는 반평생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우연히 들른 고향 시장에서 마주친 그 미소. 20년 동안 내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그녀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내 심장은 27 청년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모두 가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책임과 의무 앞에서 다시 찾은 첫사랑의 감정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봄이 시작되던 3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내와 주말 장을 보기 위해 고향 읍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자란 소읍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10년 전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회계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그 후로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이 시장을 찾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어머님 드릴 약재 좀 사올게. 당신은 먼저 과일 좀 봐줘.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일 가게 쪽으로 향했습니다. 늘 사던 과일 가게 앞에 서서 제철 과일들을 고르고 있는데 문득 귀에 익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직하지만 맑고 경쾌한 2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특유의 웃음소리.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건너편 반찬 가게에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성. 그녀였습니다. 20년 전 대학 시절 제 첫사랑이었던 그녀. 마지막으로 본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그냥 지나쳐야 할지 망설이는 사이 그녀가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 씨?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연 씨, 맞죠?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살고 계세요? 네, 10년 전에 내려왔어요. 수연 씨는 어쩐 일로? 저도 2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남편 직장이 근처로 옮겨져서 남편이라는 단어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도 가정이 있고 저 역시 15년 차 유부남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이 순간의 동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대학 2학년 교양 수업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그녀와의 첫 만남.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시간들. 캠퍼스 벚꽃 아래에서 나눈 첫 키스.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그 여름. 민석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옛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2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의문, 왜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죠. 잠시만요. 아내에게 얘기하고 올게요. 시장 반대편에서 한약재를 고르고 있을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여보, 나 잠깐 옛 대학 친구를 만났어. 커피 한잔 하고 올게.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구 만났는데? 그냥 오랜만에 본 친구야. 금방 올게. 왜 그녀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는지, 왜 여자친구라는 말을 피했는지 그 순간 저도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이야기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였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결혼하고 아이도 둘이에요. 수연 씨는요? 저도 결혼했어요. 딸 하나 있고요. 작년에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20년의 간극이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남편의 정근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지역 대학의 교수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연스럽게 과거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대학 시절의 추억,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왜 갑자기 사라졌어요? 질문을 던진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는 부모님의 반대였어요. 부모님 반대요? 네. 당시 우리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취업을 해야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공부를 계속하길 원하셨지만 형편이 안 됐죠. 그래서 장학금이 있는 다른 대학으로 편입했어요. 그 과정에서 민석 씨와의 관계가 부담이 되셨나 봐요. 딸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애까지 하면 힘들 거라고.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그녀가 저를 떠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사라진 그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 어리고 미숙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민석 씨를 다시 만나면 결심이 흔들릴까봐 무서웠나 봐요. 나중에 연락하려고 했을 때는 민석 씨가 이미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녀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상처를 달래기 위해 시작한 다른 연애. 그것이 그녀에게 돌아갈 기회를 영원히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 많이 찾았어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당신 집에도 찾아갔었는데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요. 친구들에게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석 씨.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20년간 제 가슴 한구석을 채우고 있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떠난 진짜 이유를.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편입 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대학 시절 선배로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시작한 이후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계사가 되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왔다고요. 아내는 대학 졸업 후 만난 여성으로 이제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20년 전에 멈춰있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 연락처 교환할까요? 이제 같은 동네 사는 사이인데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망설임 없이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순간 그녀가 살짝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찼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첫사랑의 감정은 이렇게 쉽게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구 만났어? 학교 동창이야? 아내의 물음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 대학 때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 남자? 아니, 여자인데 그냥 교양 수업 때 잠깐 알았던 사이야.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첫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는지, 왜 그냥 교양 수업 때 잠깐 알았던 사이라고 축소했는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별일 없었어? 응, 그냥 서로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그랬어. 식사 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15년간 함께한 아내를 바라보며 오늘 느낀 감정들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향수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시 살아난 감정일까요?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오늘 만난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미소, 목소리,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여전히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제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20년 만에 만난 민석 씨는 더 멋있어졌더군요. 이제 우리 자주 만나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더 멋있어졌다는 그녀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정말 반가웠어요. 수연 씨는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그럼요. 이제 자주 봐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제가 한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답다. 단순한 친구 사이라면 하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황을 물어보는 가벼운 대화였지만 점차 깊은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꿈, 고민, 지난 20년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일주일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 씨,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동창회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가 불편해졌지만 그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읍내의 조용한 식당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평일 낮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조금 긴장되었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예쁘시네요. 제 말에 그녀는 살짝 볼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씨도 멋있으세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추억, 서로가 지나온 길, 그리고 현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요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은 아니에요. 그냥 서로 바쁘다 보니 대화가 줄어들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연구에 몰두하느라 가족에게 소홀한 편이고 딸아이도 이제 사춘기라 저보다는 친구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15년 차 결혼 생활,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일상이 된 관계. 아내와도 깊은 대화보다는 주로 아이들 이야기나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래요. 결혼 생활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달까? 제 고백에 그녀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이에는 묘한 친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두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전의 그 감정.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문득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수없이 생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특히 수연 씨가 갑자기 사라진 후에요. 정말 민석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대로 설명도 없이 사라져서.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원의 한가운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민석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당시에 민석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사실 수연 씨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혼한 후에도 가끔 꿈에 나타났어요. 제 고백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민석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사랑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도 거부하지 않고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 다시 만나볼래요? 그냥 친구로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런 제안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마음속의 감정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2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잖아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서 갈등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 대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다시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에 설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중학생인 큰아이와 초등학생인 작은아이.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아내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어땠어? 반가운 사람들 많이 만났어? 아내의 물음에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동기들 만나니까 반갑더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연에 대한 감정이, 다른 쪽에서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갈등하게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 순수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지만 이제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다음 날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민석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그녀의 메시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라니. 하지만 그녀 말대로 상황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연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분명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석 씨, 남편이 다음 주에 학회 참석차 서울에 가요. 3일 정도. 그동안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래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명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선을 넘는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시간과 장소만 알려주세요. 답장을 보낸 후 스스로에게도 놀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한 저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요? 가슴 한켠에서는 기대감이 솟아올랐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출장 기간 동안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분명 저와 그녀 사이에 그 이상의 관계를 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선을 넘어설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멈출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내적 갈등으로 괴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연에 대한 감정이 너무 강하게 살아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15년간 함께 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주말 아내와 아이들이 시댁에 방문한 사이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20년 전 수연과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들, 그 시절의 순수했던 미소들, 그리고 사진첩 사이에 끼워둔 그녀가 쓴 마지막 편지. 갑자기 사라진 후 아무런 흔적도 없었기에 이 편지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결혼 앨범과 가족 사진들을 펼쳐두었습니다. 아내와의 신혼여행 사진, 첫째 아이의 돌잔치, 둘째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그리고 지난 여름 가족 여행 때의 사진들. 두 삶을 놓고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수연과의 다시 찾은 감정은 강렬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반면 아내와의 생활은 비록 열정이 식었을지 모르지만 15년간 함께 쌓아온 진실된 삶이었습니다. 만약 수연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바람을 넘어 두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고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감정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연이 제 인생에 무엇이었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그 미련, 그 궁금증을 이번 기회에 해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연 씨,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다시 만나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20년 전에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이미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잠시의 감정에 휩쓸려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서로를 위한다면
이 감정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메시지를 보내고 한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중 마침내 그녀의 답장이 왔습니다. 민석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정말 운명 같았고 그 감정도 정말 강하게 느꼈어요. 하지만 당신 말대로 우리에게는 이미 책임이 있어요. 제 딸아이를 생각하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마 우리는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안도감과 함께 또 다른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또다시 그녀를 떠나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아마도 미완의 이야기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해소되어 다행이에요. 수연 씨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게요. 이렇게 우리의 다시 시작된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20년 전 미처 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작별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늘 곁에 있어 당연하게 여겼던 그녀의 존재가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상에 지쳐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무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둘만 어디 갈까? 애들은 장모님께 맡기고.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15년 차에 갑자기 둘만의 시간을 제안한 것이 의아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요즘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오랜만에 둘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디 갈까?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 있잖아. 그 근처에 예쁜 펜션도 있던데.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까지는 아니더라도 15년간 함께 해온 동반자로서의 깊은 애정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연과의 재회는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첫사랑의 아련함과 설렘, 그리고 그것이 주는 환상.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함께 버텨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한 달 후 시장에서 우연히 수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대학 때 알던 친구라고 소개했고 수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빛 속에는 비밀스러운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감정과 대화들은 이제 추억으로만 간직하자는, 그리고 각자의 가정과 삶에 충실하자는 약속.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에 대한 감정은 다시 추억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가끔 그녀의 생각이 날 때면 20년 전에 순수했던 사랑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되지만 이제는 아픔이나 그리움보다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싶지만 책임과 의무 앞에서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 경우 수연과의 재회는 미완의 사랑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간 함께한 아내와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사랑은 특별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순간의 감정을 넘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책임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은 아내와 함께 제2의 신혼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관계는 없겠지만 서로 노력하며 조금씩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20년 전에 수연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선택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수연과의 재회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미련을 떨쳐내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첫사랑의 아름다움은 기억 속에 간직하되 지금의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많은 길 위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저에게 수연과의 재회는 그런 갈림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가슴이 아프더라도 책임과 의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아닐까요? 물론 가끔은 수연을 떠올리며 가슴 한켠이 아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아픔이 아닌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추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제가 현재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20년 전에 저에게 보여준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수연과 함께하지 않은 것에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도 현실의 벽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첫사랑을 다시 만나 20년 만에 풀게 된 의문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아마도 이번 경험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아마도 수연과 저는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면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감정적인 교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옆에 누운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수연을 잊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20년은 아내와 함께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정이고 제가 책임져야 할 선택입니다. 첫사랑과의 재회. 그것은 아름다운 추억이자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단단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제가 선택한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수연과의 재회를 통해 저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선택에 후회 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비슷한 갈림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옳은 결정이길 바랍니다.